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문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송경진 강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용문고 영어 내신 분석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설명회 순서는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용문고 학교 분석과 기출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입학하게 되면 25학년도 중간고사 어떻게 출제될지 예측 제가 간단하게 준비했고요. 그래서 학습 처음 이제 시험 준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수업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일단 제가 요 근방에서 용문고 담당을 지금 거의 한 5년 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용문고 시험이 한 2년 정도 간격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용문고 스타일을 잘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23년 기준으로 이제 용문고 학생들 인원수가 가장 많았는데, 그때도 이제 재원생 전원 성적 상승을 시켰고, 그다음에 23년에 1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1등급이 다 나온 친구들이 있었고, 24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1, 2등급, 1등급, 2등급 비율이 굉장히 많았고요. 전원 성적을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되게 드라마틱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제 1학기 때 전교 116등이었던 친구가 1학기 끝나고 저랑 여름방학 때 계속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전교 6등까지 올라간 친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24년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 첫 시험 때 4등급이었는데 그 친구는 중학교 때 수학은 되게 잘했는데 영어는 조금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영어를 많이 힘들어 했어서 첫 중간고사 때 되게 열심히 하긴 했었는데 등급이 잘 나오진 않았었어요. 근데 용문고는 내신 스타일대로만 하면은 조금의 기본기만 있으면 금방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기말고사 때 1학기 기말고사 때 1등급을 찍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저의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용문고 학교 분석을 해보면요. 이제 작년 1학년 기준으로 이제 입학생이 265명 정도 됐는데 영어 과목 평균은 65.6점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등 안에 들어야 했었는데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94.5점이 전교 5등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90점대 초반까지는 90점대는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아마 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도 1등급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학교 이제 내신 분석, 기출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부교재를 작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연도에도 부교재를 같이 사용할 확률이 높은데요. 작년 기준으로 부교재의 비중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근 학교는 교과서가 2과 정도 들어가는데 용문은 교과서 비중이 1과밖에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부교재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서술형에서도 서술형 문제가 보통 6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5문제가 부교재에서 출제가 되고요. 1문제 정도가 교과서에서 출제되는데 그 문장 같은 경우는 조금 쉽게 출제되는 편이어서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보통 3회독을 하고요. 교과서를 2회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모의고사 비중이 20% 정도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는 학교에서 항상 매년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부교재가 없었던 23년도에도 모의고사는 항상 출제가 됐었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점이 학교에서 수업을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범위가 그것도 이제 다른 학교는 모의고사에서 일부 지문을 발췌해서 한 6지문, 7지문을 낸다면 이제 용문 특징은 그냥 21번부터 40번까지 전부 다 시험 범위에 출제를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비중은 20%지만 공부해야 하는 양은 부교재와 비슷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할 양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량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이제 양 자체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기본기가 없으면 많이 애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 듣기 문제는 지금 2학년, 3학년까지도 매번 변하지 않고 계속 5년간 출제되는 유형인데요. 이제 듣기 문제에서 예전에 작년도 23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까지만 해도 그때는 듣기에서도 서술형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렵진 않았지만 항상 한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23년부터 듣기 문제 서술형은 없어졌고요.
그래서 총 5문제로 고정된 거는 몇 년간 똑같습니다. 그래서 5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듣기 문제 항상 매년 5문제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중간고사를 치르면 듣기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듣기가 도대체 어떻게 변형이 된다는 거지? 되게 궁금해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면은 요게 이제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의 1번으로 출제되는데요. 항상 듣기 문제는 제일 첫 번째 1번부터 5번까지 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똑같이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듣기 유형과 똑같은 형태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대화를 듣고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해서 모의고사에서 모의고사를 풀어본 친구들은 아마 13번 그 정도에 이제 나오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부교재로 쓰였던 이제 리스닝 부스터 20회라는 요 부교재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시험 범위가 11, 12, 13회 이런 식으로 3회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11번의 2번 문제인데, 요 문제에 이게 리스닝 스크립트인데요. 이 스크립트가 변형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두 번 들어보고 듣기를 잘 못하는 친구들도 듣기를 한 두세 번 들어보고 이 내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듣기에서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표현만 몇 개만 체크를 해놓고 이게 대체적으로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만 안다면 충분히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이 원래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부교재에서는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주제를 안다면 사실 여자의 의견을 아는 거는 당연히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 5문제는 아이들이 조금 첫 시험에는 겁먹어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딕테이션을 거의 첫 주부터 바로바로 시켜요. 왜냐하면 첫 주에는 교과서 시험 범위, 부교재 시험 범위가 확정되진 않기 때문에 그때는 내신 진도를 바로 나갈 수는 없지만, 듣기는 아마 부교재가 분명히 또 있을 거며 부교재가 바뀔 확률은 있지만 1, 2, 3회가 들어갈 거는 확실하거든요. 교재가 변하더라도. 그럼 저희는 이제 1회부터 처음부터 이제 딕테이션을 시켜서 듣고 빈칸 채우기, 듣고 빈칸 채우기 해가지고 이제 끝날 때까지 한 듣기는 전부 한 5번 정도 회독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듣기 틀리는 친구들은 거의 없고요. 서술형 나왔을 때는 애들이 좀 부담스러워 했는데 작년부터는 듣기 문제는 쉽게 출제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총 3회로 시험 범위가, 사실 듣기 영어 자체를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 요것도 좀 부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듣기가 한 회당 17문제인데 3회가 들어간다고 하면 스크립트를 총 51문항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본문암기처럼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크립트가 100%가 아니라 98%라고 제가 적은 이유는 숫자 계산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만 잠깐 바꾸거든요. 그래서 간혹가다 그냥 스크립트를 냅다 외워버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숫자까지 외워가지고 숫자 그대로 문제를 풀어가지고 틀린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아니면은 그냥 말하는 스크립트는 다 그대로 나와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난이도는 어렵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기본 실력 자체가 아직 부족한 친구들은 반복적인 듣기, 그 다음에 중요 표현 체크, 내용 숙지를 꼭 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서는 교재에도 뒤에 딕테이션이 있어요. 실제 교재에도. 그래서 그 딕테이션을 열심히 한다면 듣기 문제 5문제는 부담 없는 유형이고 매년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출제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해하실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서술형 유형 중에 이제 서다편 3번 24학년도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서술형 3번에 출제됐던 유형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문고 스타일에서 매년 출제되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요약문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위에 글을 읽고 위에 글을 아무리 달달달달 외우고 잘한다 할지라도 밑에 요약문을 채우려면 결국에 앞에 문법 구조를 보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알아도 문법적으로 변형을 하지 못하면 틀려요. 그래서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어법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채우려면은 어떤 어휘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어휘를 동사형으로 써야 되는지 명사형으로 써야 되는지, 그리고 내용 파악까지 이 친구가 알고 있느냐를 한 번에 물어볼 수 있는 유형이어서 꼭 서술형에 하나씩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용문고 필수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들을
요약문만 묶어가지고 변형 문제를 많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술형을 보시면 어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객관식으로도 출제가 되고 서술형도 출제가 되는데요. 어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제 객관식으로 출제된 유형인데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제 모의고사 어법 같은 경우에는 보신 부모님들은 이 5개 중에 틀린 거 하나를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모의고사나 수능은. 근데 내신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A부터 지금 H까지 틀린 개수를 찾으라 이거는 여기에서 뭐가 틀렸는지 하나하나 모든 문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A에서는 형용사 부사 물어보고 B에서는 분사 물어보고 C에서는 대명사 물어보고 즉 1번부터 5번까지 무슨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문법에서 어법 문제는 그냥 전범위가 어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어법이 1번, 2번 정도는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 어법이 탄탄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이 자주 나오는 부분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때 쌤이 여기가 많이 변형이 된다 했지, 쌤이 여기가 문법 포인트라고 했지, 요거를 제가 짚어주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기본기가 없다고 해도 여기가 나올 거야, 여기는 최소 외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그래도 어법 문제가 총 보면은 이제 3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이제 감당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3문제? 별로 안 나오네? 라고 싶어도 이게 듣기 5문제랑 배점이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어법 버릴래? 하면은 5문제를 버리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법은 그리고 내가 만약에 1등급을 원한다 하면 어법은 꼭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고등학교 어법 시험 범위는 전범위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어법 문제가 그럼 부교재가 비중이 많으니까 부교재에서만 나오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교과서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모의고사는 학교에서 수업을 해주지 않는데 여기에서 어법이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모의고사는 어차피 학교에서 안 해주니까 중요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법이 나와버리면 그냥 내용만 대충 알고 있었던 아이들은 그거를 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를 1회독밖에 안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 용문고 시험의 특징입니다. 약간 부담스럽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험 범위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일단 제가 시험 범위 2가지만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부교재가 이거는 고정이에요. 그래서 부교재가 총 24문항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모의고사 지문 24개를 거의 암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 교과서 한두 개 외우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고요. 근데 보시면 모의고사의 시험 범위만 봤을 때 얘는 지금 모의고사가 총 17문항 고정으로 들어가거든요. 얘는 시험 문제에서 5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5에서 6문제. 근데 얘는 시험에서 15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애들이 얘네를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도 양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나 너무 많아서 포기할래, 난 그냥 부교재만 열심히 할래 이렇게 해버리면 5문제가 날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중간고사는 첫 중간고사는 어떻게 나올 것이며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용문고 시험 예측을 보시면은 이번 연도부터 이제 능률 교과서로 이제 새로운 교과서로 바뀌게 되는데 사실 교과서만 바뀔 뿐, 내용만 바뀔 뿐 시험의 용문고 스타일, 유형, 비율은 고정입니다. 매년 그래왔듯이 선생님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치는 그냥 텍스트만 바뀌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과서는 제 예상으로는 아마 작년 기준으로 교과서는 딱 1과 정도 들어갈 거고요. 보통 1과, 첫 시작이 1과가 들어갈 때도 있고 좀 2과, 그리고 중간에 띄워놓고 3과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몇 과인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1과 정도로 비중은 좀 작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다음 부교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있었고 부교재 비중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교재를 보시면은 2학년 부교재도 그렇고 1학년 부교재도 그렇고 교과서보다 훨씬 난이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애들이 교과서는 쉬워하는데 부교재는 한글 해석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이게 뭔 내용이지? 선생님 저 해석은 되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도로 부교재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를 선정을 해요. 작년에는 EBS 수능 특강 라이트를 선정을 했는데 한 고1, 2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어려워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듣기 교재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학년 모두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듣기 문제를 출제를 했기 때문에 2학년 때는 듣기 부교재를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듣기를 어떻게 내냐면 고3 기출문제에서 듣기 범위를 발췌해서 출제를 하고요. 1학년은 항상 부교재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1학년 때 부교재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요 유형이 거의 고정이에요. 그래서 단어 배열하는 거, 이게 영작 문제에 해당하고요. 요약문, 그리고 어법상 틀린 거 찾아서 고치기. 그래서 거의 이제 영작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그 다음에 한 6점에서 7점 정도 배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용문고 내신을 공부해야 되냐? 일단 시험 범위가 많아요. 그래서 많기 때문에 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지문 하나하나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용 파악이 되어 있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문제가 거의 점수대가 40점대를 거의 깔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단순 본문암기,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그냥 막 쓰면서 본문암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키워드가 뭐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고, 어디에서 이제 이 말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논리적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야 변형 문제를 다 맞출 수 있고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중학교 때 본문암기 하듯이 못해요. 양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서술형 대비 문장만 찝어줘요. 이거 나올 것 같다. 이거 외워라. 이 지문에서는 요 두 문장 암기해서 테스트. 이 지문에서는 이 두 문장 암기해서 테스트. 중학교 때랑 테스트 방식이 좀 달라요. 중학교 때 학원에서 보시면 빈칸 채우기, 본문 암기하기 이런 걸 많이 애들이 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서술형 대비 문장만 일단 암기를 시켜요. 그럼 거기에서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거의 98%가 다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범위 자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두 문장만 찝어도 문장이 많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찝어준 거 안에서 걸려요. 그래서 애들이 그것만 마지막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전날에는 암기를 하거든요. 집에 가서. 그럼 분명히 거기서 나와요. 자, 그리고 고난도 어휘 문제가 나오는데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약문에서도 필요하죠. 어휘를 동사를 명사로 바꿀 줄 아는지.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어휘를 저희가 공부할 때는 이게 정말로 보시면 어휘 문제가 최상위권 문제거든요. 어휘는 본인의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휘 문제는 따로 단어장을 뭐 외우면서 외워라. 이게 정말로 어휘를 늘리는 방법이긴 하지만 내신에서 어휘 문제를 맞추려면 이거 키워드니까 얘들아. 이 키워드는 이거의 동의어는 이걸로 바뀔 수 있으니까 여기 빈칸으로 이렇게 변형될 수 있어. 요런 단어는 이거 동의어 알아놔. 그리고 이거 어휘 문제 여기에서 이 지문에서는 이게 키워드니까 반의어 요걸로 알아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어휘 공부를 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을 한 거의 범위가 많다 할지라도 범위가 어느 정도 시작점만 나오면 바로 내신 대비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반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매주 배운 내용 가지고 미니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만약에 뭐 1과부터 3과까지 이번 주에 진도를 나갔다.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용문고 유형하고 똑같이 제가 편집을 해서 미니 모의고사를 한 15분짜리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오답 노트를 해요. 오답 노트에서 뭐를 하냐. 중학교 때 했던 본문 암기 있죠. 이 지문 너 3번 지문 틀렸네? 그럼 이 3번 지문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영작처럼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가지고 이게 이제 오답 노트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듣기 부족한 친구들은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중학교 때 영어 공부 좀 했다 하는 친구들은 듣기 한 번도 안 들어도 다 맞아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어렵게 출제되진 않으나 어려워하면 많이 들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용문고 킬러 유형을 위해서 저희는 딱 유형별로 변형 문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 일정은 매주 2시간씩 총 4시간이고요. 그리고 클리닉이 1시간 추가가 되는데 이제 클리닉 시간 때 모든 테스트를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리닉 시간 때 매주 이제 미니 모의고사 보고 문장 암기 테스트 보고 거기에서 이제 부족하면 더 클리닉이 또 추가가 되겠죠. 이제 또 남아서 이제 숙제를 안 해온다거나. 그래서 요일은 일단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있고요. 목요일에는 이제 6시부터 8시 이렇게 진행이 되고 토요일에는 7시부터 9시 이렇게 진행되는 9시 이렇게 진행되는데 토요일에 이제 클리닉이 6시부터 7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와서 클리닉을 하고 클리닉 뒤에 클리닉 이제 뭐 통과했는지 제가 이제 다 클리닉 끝나면 그걸 확인을 하겠죠. 수업 시작하면서. 그래서 수업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7시 때 수업을 시작하면서
너 6시에 왔는데 통과 다 안 됐네? 그러면 9시에 수업 끝나고 또 남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일단 모든 자료는 다 제가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이게 이번 연도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과서가 바뀌기 때문에 모든 학원에서 똑같습니다. 모든 학원에서 다 처음 시작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떤 선생님들 다 잘 가르칩니다. 이 주변의 선생님들. 근데 자료 하나는 제가 제일 잘 만든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주 모의고사 제가 용문고의 스타일에 맞게 그거는 당연한 거고 배점까지 똑같이 해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용문고 맞춤 주간지라는 거는 이제 용문고 유형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들만 모아가지고 매주 이제 문제를 거의 한 80문제 정도를 맨날 풀어와요. 숙제로. 그러니까 기본 교재에 있는 숙제 플러스 이제 매주 변형 문제가 추가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문법, 당연히 문법 부족한 아이들도 할 수 있게 문법 주요 내용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휘부터 모든 내용이 다 담긴 필기 노트가 제공이 되는데, 요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인기가 많은 자료예요. 그래서 그 필기 노트를 이따가 뒤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지금 2학기 기말 7번에 나왔던 실제 기출문제인데요.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선택지가 영어로 되어 있고요. 제가 보는 모의고사인데요. 미니 모의고사에서 똑같은 부분이 밑줄 쳐져 있고 이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저는 한글로 써라 라는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거의 적중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간지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매주 보는 미니 중간고사, 약간 모의고사처럼 생겼죠. 이런 식으로 한 25분 동안 보고요. 이거 이제 오답 노트 있고, 여기 조그만하게 사이드에 보이는 게 문장 시험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똑같아요, 유형이. 이제 실제 영작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어들이 이렇게 한 2-3개씩 묶여져 있고, 그거 배열해라.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본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요.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손필기 자료인데,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상위권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험 전에 한 3회독, 4회독 하면은 여기에서 다 나와요. 왜냐면 제가 모든 걸 다 적어놓은 자료를 주거든요. 그래서 뭐 핑크색으로 밑줄 친 건 서술형 대비, 노란색은 어법, 뭐 파란색은 어휘,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놓기 때문에 차근차근 앉아서 보면은 한 3회독, 4회독 하면은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 전에 제가 만든 자료가 제공이 된다는 게 다른 학원 수업과는 차별화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습 관리하면 당연히 학습 결과 바로바로 전송되고요. 이 친구가 몇 퍼센트 수업, 이제 숙제를 진행했고 뭘 안 해왔는지, 그리고 서술형 연습. 그래서 이것은 거의 적중률이 굉장히 높고요. 다 제가 찝어준 거에서 서술형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용문고 시험의 유형부터 배점까지 똑같은 직전 실전 모의고사. 이때는 이제 수업이 거의 다 마무리됐을 때. 그때는 정말로 풀세트로 50분 주고 똑같이 객관식 24개. 24개에서 25개. 그 다음에 서술형 6개. 해서 똑같은 배점으로 똑같은 유형의 위치로 제가 출제를 합니다. 1번에서 듣기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1번에서 듣기. 14번에서 제목 문제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14번에서 제목 문제. 이런 식으로 제가 시험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친구들, 이제 시험 많이 올랐던 친구들의 이제 수강 후기니까요.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개강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강 일정 이제 3월 첫째 주 목요일 3월 6일에 6시에 개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영어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